안녕하세요. 과학의 힘 에너지 청혜쌤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해 열심히 학습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파이팅을 보내면서요.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은요, 계속해서 결합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 전자를 주고받는구나. 자, 그런데 선생님, 만약에 전자를 얻으려고만 하면 그렇게는 결합이 안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전자를 얻고 싶어 하는 바로 공유 결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원자의 전자 배치 한번 보면요. 15, 16, 17조. 전자를 얻어서 빨리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고 싶어 하는 그 족의 원소들이었어요. 따라서 우리는 그때 얘네는 음이온이 돼. 음이온이 되려고 노력하는, 음이온이 되려는 경향성이 센 원소들이야.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음이온들끼리 결합할 때도 어떤 결합 방법이 존재한대요. 어떤 방법인가 봤더니 전자를 공유하는 방법이래요. 완전히 내가 버리고 내가 얻어가고 이런 방법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하나씩 서로 공유하면서 마치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자라는 거예요. 선생님 무슨 말인가요? 네,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공유결합이라는 건 뭐냐면 비금속 원소랑 또 비금속 원소가 결합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어떻게 결합할 거냐면 전자를 공유할 거라는 거예요. 자, 가장 쉬운 걸로 해볼게요. 수소는 전자 하나를 가져요. 근데 몇 개를 가져야 안정하냐면 두 개를 가져야 안정하단 말이에요. 근데 수소는 전자 하나를 가져요. 그렇다고 전자를 뺏거나 전자를 얻어오거나 그러는 방법 말고 전자 하나를 얻고 싶어하는 수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 둘이 우리 그럼 하나씩 서로 공유할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볼게요. 전자 하나씩 가지고 있었는데 서로 가까워지면 각각의 수소 입장에서 마치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나요. 그럼 서로 공유하면서 하나의 결합이 형성되네요. 우리는 그것을 공유결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 수소를 보면요. 수소는 항상 둘이 다녀요. 이원자 분자입니다. 얘네가 이원자 분자로 다니는 이유는 그렇죠. 전자를 공유하면서 두 개의 원자가 하나의 분자를 이룰 때 훨씬 더 안정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렇게 전자 하나씩을 공유하면 우리는 그것을 단일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또 다른 결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는 산소입니다. 그럼 산소의 전자 배치를 보시면 산소는 첫 번째 원에 2개, 두 번째 원에 6개의 전자 배치를 가져요. 2개의 전자를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또 이렇게 똑같은 산소가 존재하는 거예요. 둘 다 2개의 전자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결합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원자가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한쪽의 산소 입장에서도요, 마치 2개를 얻은 것 같고요. 반대쪽의 산소도요, 2개를 얻은 것 같은 효과가 나요. 서로 공유했을 뿐인 거죠. 자, 그러면 전자와 전자를 선으로 한번 연결해 볼까요? 2개의 선이 보이죠? 우리는 그것을 이중결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도 항상 둘이 다녀요. 이렇게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기 위해서요. 우리는 이것을 산소의 이중결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전자를 공유하고 있죠? 공유결합입니다. 자, 이번에 질소예요. 질소는 원자번호 7번으로 첫 번째 원에 2개, 두 번째 원에 5개의 전자 배치를 가져요. 무려 3개나 같이 전자를 얻어야 되는데 그 옆에 봤더니 또 3개의 전자를 원하는 질소가 있네요. 우리도 한번 공유해 볼까?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전자 3개를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질소도요, 마치 8개를 가진 효과, 두 번째 질소도요, 8개를 가진 효과가 나죠. 안정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합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3중결합이네요. 그래서 질소는 3중결합으로 대단히 안정한 기체다. 그 결합을 끊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굉장히 단단한 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금속 원자와 비금속 원자는 전자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결합을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공유결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렇게 항상 같은 원소끼리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자, 여기 수소와 산소가 결합할 거예요. 자, 수소는 전자 하나를 갖고요. 산소의 경우에는 그렇죠. 원자과 전자가 6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수소는 2개를 가진 것 같은 효과가 나고
산소는 8개를 가진 것 같은 효과가 날까요? 한번 움직여 볼까요? 네, 이렇게 수소가 빈자리로 갈게요. 여기도 수소가 빈자리로 가면 수소 입장에서도 2개를 가진 것 같은 효과, 산소 입장에서는 8개를 가진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나겠죠. 이렇게 결합한 것이 바로 수소 2개에 산소 1가 결합한 H2O, 맞아요. 바로 물입니다. 그래서 물 역시 공유결합성 물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공유결합성 물질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물에 대한 용해성이에요. 이 공유결합성 물질들은요,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이온결합성 물질들은 물에 대단히 잘 녹았었죠. 근데 공유결합성 물질들은 물에 잘 녹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전기전도성이 고체에서도 없고 액체에서도 없습니다. 이온결합성 물질들은 고체에서는 전기전도성이 없었지만 액체, 즉 이온이 존재했을 때는 이온이 움직일 수 있는 상태에서는 전기전도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공유결합성 물질에서는 고체에서도 액체에서도 분자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전기전도성이 없다라는 부분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끓는 전 녹는 전 같은 경우는 이온결합성 물질들은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굉장히 대단히 높게 나타났지만 이런 공유결합성은 서로 그냥 공유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끊어내기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녹는 점 끓는 점이 낮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공유결합성 물질들을 생각해보면 수소, 기체예요. 산소, 기체예요. 대부분 액체나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물질들이 많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학습한 이온결합성 물질과 좀 비교하면서 공유결합은 무엇이고 공유결합성 물질들은 어떠한 특징을 갖는가 이런 것들 잘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